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는 넣을 때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뭘로 보자? 그래프로 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목적은 뭐라고? 꼭 기억하세요. 파악하자. 누구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를 찾는 방법은 1학년 때는 알고 있는 상황 1차와 2차,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미분으로서 모르는 그래프를 미분을 이용해서 그리자라는 거예요. 자, 방정식은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뭐예요? x값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정식은 그럼 위에 선생님이 전체라고 얘기했으니까 방정식은 뭐겠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부등식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무슨 점이야? 라고 얘기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함수는 전체가 나오니까 찾을 필요가 없어. 파악하자요. 방정식은 그 점을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떤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을 찾아서 그 점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일반적으로 방정식은 x축과 그래프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을 찾아서 얘의 목적은 뭐가 된다고? 근 찾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을 찾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는 이 방정식의 모양은 x에 관한 다항식이 0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x가 누굴 넣었을 때 결과가 0이 나오는 상황을 찾겠다라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야. 함수는요, x에다가 막 누굴 넣었어. 그랬더니 누가 나온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독립변수, 이거를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수형 문자라고 얘기했을 때 x값에 따라서 y값이 딸려 나오는 거야. 종속이니까. 그러면 둘의 차이가 이 한쪽 끝에 우변에서 하나는 y, 하나는 0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뒤에서 배울 거지만 부등식을 미리 갖고 오겠습니다. 자, 부등식을 갖고 오자. 그럼 부등식은 뭘 찾겠다라는 거야? 뭘 찾기는 찾아. 근데 부등식은 뭘 찾는데 등식이 아니고 같다가 아니고 같지가 않다라는 거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대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크기. 그럼 그 크기에 맞는 애들을 찾아줘야 돼. 범위를. 그러면 얘는 점이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얘는 범위야, 범위. 얘가 부분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만족하는 상황을 찾고 얘는 뭐예요? 목적이 범위 찾자. 그럼 얘도 표현하면 x에 관한 식. 그럼 이쪽이 이제 0. 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이쪽에 3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요. 2x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걔네들을 좌변으로 옮기면 다 이사시키면 누구만 남길 수 있어요? 0만 남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이니까 4개 중에 하나. 요거 하나 쓰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단원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단원에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찾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찾기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푼다라는 대수와 그 다음에 그래프를 놓고 보겠다 라고 하는 함수적 관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수 무조건 푸는 거였어요. 그냥 x값을 찾자. 뭘 하든 뭘 찾자. 뭐 공식에 대입해서 찾든 뭐 하든 찾자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고등학교에서의 이 방정식의 찾음은 누가 꼭 있어줘야 돼? 그래프, 함수적 관점에서 보는 이걸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를 함께 봐야 돼요. 함께 봐야 돼. 선생님 그러면 그래프를 못 보면 못 풀어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나중을 위해서 지금 하자는 거지.
이거를 그래프를 찾는다고 해도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는 쉽진 않아요. 그림상이니까. 어차피 이게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학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걸 같이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래프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바이블에서 179페이지 처음 나오는 게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기울기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절편이라는 친구 두 가지를 가지고 자, 일단은 얘는 팁으로 몰아보도록 하죠. 자, 얘들아 보자. 만약에 선생님이 y는 x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을 줬어. 얘는 누구죠? 얘는 함수죠.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좌표평면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쟤를 보니까 기울기는 1이다 라는 건 아시죠? 절편도 1이다 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내가 1, 내가 마이너스 1하면 y는 fx 함수의 성질을 띠고 있죠? 그게 누구라고? x 플러스 1이라고 썼어. 자, 그럼 이 노란색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내가 x에다가 0을 넣었어. 그럼 누가 나와? x에다 0을 넣으면 누가 나와? 1이 나오지. x에다 0을 넣으면 1이 나와. x에다 1을 넣으면 누가 나오지? 2가 나오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누가 나와요? 그럼 누굴 넣을 때마다 나와. 그럼 이거는 맞다 틀리다를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름은 함수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보자고 그랬어? 특정한 상황을 보자고 그랬어. 자, 특정한 상황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쓸게요. fx는 1이라고 썼어. fx는 1. 그럼 fx는 누구야? 여기에서 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짬뽕이 되면 x 플러스 1은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우리는 뭐 하겠어요? 1을 당연히 뭐 하겠어요? 양변에 넘기가 아니에요. 넘기는 게 아니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해 주셔야 돼. 아시겠어? 그러면 나오는 게 x에 누가 나와요? 0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근이요, 해요 라고 부르지. 네.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야? 대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푸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니네들한테 3차식, 4차식을 줬어. 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3차식, 4차식을 갖고 와서 내가 이러한 방정식을 풀겠다라고 하면 누가 필요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필요한데 3차, 4차식이 인수분해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 선생님 조립제법이요 라고. 근데 조립제법은 누구야? 최고차항 개수 분해, 상수항의 개수, 약수, 그쵸? 분해죠. 그럼 여기서의 단점은 뭐라고 그랬어? 유리수근은 찾을 수 있겠지만 무리수근은 못 찾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 얘기긴 한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에야 방정식을 풀 때 근 찾자라고 얘기하지만 2학년 때는 근 찾는 것보다 근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정확하게 근을 못 찾아도 있니 없니 라는 걸 찾는 게 2학년 때 나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우리가 앞으로 방정식을 풀 때 얘만 보는 게 아니고 얘도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거는 뭘 보겠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보겠다라는 거겠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는 fx가 있어. 그러면 색깔을 맞춰서 그려줄까? 색깔을 맞춰서 그려줄까? 자, 여기서 보세요. 노란색으로 일단은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걸 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이 노란색 전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뭐 하죠? 여기다가 는 1을 썼어요. 는 1은 누구야? 는 1은 누구야? 얘인가? 자, 여기서의 구조를 잘 보세요. 자, 잘 봐. 자, 등호죠. 등호죠.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도 되지만 fx는 누구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근데 fx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 fx가 누굴까? fx가 누굴까? 여기 내가 뭘 썼어요?
fx는 누구야? y야. fx는 x에 관련이 아니고 y에 관련된 애야. x가 보이지만 x가 들어가서 무언가 대응 관계를 막 했어. 그래서 나온 결과가 y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살짝 지워볼게. 자, 이제 다시 리딩 해볼까? fx는 누구라고? y지. y는 누구라고? 1이지. 그러면 x 플러스 1은 1이다 라는 친구를 그래프로 보게 된다면 y는 fx라는 친구와 또 누구? y는 1이라는 친구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선생님 y는 1이 뭡니까? 자,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x를 넣으면은 y가 튀어나오죠. 근데 이 y는 1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써놨대. 자, 이렇게 쓸게요. y는 1에는 x가 있어요, 없어요? x가 없지? 그러면 어디다 넣어야 돼? 아니, y는 1이라는 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x가 없으니까 넣을 데가 없잖아. 그 y는 1을 어떻게, 뭐 y는 이제 점 찍나?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x가 없죠? x가 없어. 야, 생각해봐봐. 우리가 PC방을 갈 건데 다 같이 PC방을 갈 건데 자, 뭐 민석이 있니? 정우 갈 거야? 뭐 희태 갈 거니? 희훈이 갈 거니? 준명이 갈 거니? 라고 물어보는데 태규한테는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볼까? 얘는 안 데리고 갈 거니까? 아니죠. 얘는 말 안 해도 올 거니까. 이게 뭔 건지 의미 파악할 수 있겠어요? 말 안 해도 따라오라한테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x값에다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애는 굳이 x값에다가 뭘 넣을지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식에서 x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야? x가 다 뭐한다? 들어간다. x가 다 들어간데 결과가 누구라는 거야? x가 누구든 상관없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누구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그럼 x가 누구든지 결과가 다 누가 나온다고? 1이 나오면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y는 1이라는 친구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x축과 평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이걸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우리가 1차를 배우고 있으니까 선생님 0x 더하기 1이라고 써주세요. 이게 더 판단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0은 뭐죠? 기울기죠. 기울기가 0이죠. 1은 뭐죠? 절편이죠. 좀 어떻게 되겠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운데 내가 너를 살짝 지어봤어요. 자, 이 빨간색 식 이거 대수적인 관점에서 방정식이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는 y를 양옆에 붙여놓은 다음에 등호를 끊어봤어. 그럼 얘는 뭐야? 함수지. 얘는 뭐야? 함수지. 방정식의 등호를 끊으면 함수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죠. 근데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뭐 하고 싶다고? 상황을 찾고 싶다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함수 2개에서의 누구 찾자라는 상황이죠. 교점 찾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의 교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맞아? 여기 있네? 맞아? 여기 있지. 그럼 나는 그때 뭘 찾아야 돼? 그래 누가? 그때 교점. 그때의 교점에 누구 좌표예요? y 좌표? x좌표. 그치, x 좌표겠죠. 나는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주인공 문자를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만약에요. 내가 방금 들은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y는 fx라고 해. 자, 얘 두 글자로 이름이 뭐예요? 함수지. 자, y는 gx라고 얘기해. 그럼 얘도 누구야? 근데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랑 같지? 그럼 내가 얘네들이 연결해서 등호로 연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있어. 이거를 연립의 세 가지,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이라고 했을 때 뭐가 되겠어요? 자, 다시 가감, 대입, 등치라고 했을 때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 등치가 되겠지. 같아. 그럼 얘네들을 연립을 하면
얘네들 뭐 한 거예요? 연립이라는 걸 하면 이렇게 나오죠. 맞아? 그럼 gx에 있는 뭔 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러면 그 식을 다 좌변으로 이사를 시켰어. 그 원래 있던 애랑 좀 달라졌지. 네. 달라졌지. fx 빼기 gx가 달라졌지. 네. 그럼 얘가 새로운 이름표를 부여받아서 얘를 내가 hx라고 이름표를 그냥 갖다 붙여도 상관없겠죠. 네. 그렇잖아. 그 다음에 걔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썼어. 그러면 함수 두 개를 연립하면 뭐가 튀어나오겠다는 거야? 방정식이 튀어나오겠다는 거야. 그 방정식은 원래 누구예요? 함수 두 개가 연립된 거구나.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얘는 뭐가 된다고? 함수 두 개의 교점에 누굴 찾자? x 좌표를 찾겠다라는 거야. 이게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함수적 관점,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살짝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누구라고요? 생각해봐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자 요렇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렸어요. 이 점이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이 점이 누군지 그림 보고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있어요 라는 건 유추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걸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연립을 했을 때 이게 한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 이렇게 연립해서 일로 왔을 때 식이 달라졌잖아요. 자, x 플러스 1은 1하고 x는 0하고 식이 달라졌지. 바뀌지 않는 두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 x 교점의 개수 안 바뀐다. 두 번째, 교점의 x좌표 안 바뀐다. 그러니까 방정식 풀 때 편안하게 쾌적하게 한쪽으로 다 이사시켜 놓은 다음에 풀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 방정식 니네 둘은 뭐였어? 함수 두 개 그냥 엮은 거였어? 아 그러면 내가 풀 때 함수 두 개를 끄집어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 아 그래요? 그럼 1차 함수는 내가 굳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1차 함수 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 y는 x 플러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함수 두 개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한글로 야 교점 찾아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교점을 찾으면 그럼 당연히 이 교점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100% 연립이에요. 그럼 연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잠깐만. 바로 위에서는 함수 두 개였는데 교점 찾으라는 말에 연립하니까 이 흰색 식은 뭐가 되겠어요? 방정식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태를 두게 되면 방정식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안 이쁘잖아. 그러니까 뭐 했으면 좋겠어? 우변은 다 좌변으로. 정확하게는 양변에 누굴 더해요? x 더하시고요. 마이너스 4 더해서 0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2x 넘기면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그럼 2에 x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보세요. 자 2라는 숫자하고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과 곱해져서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 못 되니까 얘가 0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상황이 언제야? x는 1일 때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y라고 얘기했던 친구 하나 있었죠? 절대 y는 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방정식은 누굴 찾겠다는 거야? 원인을 찾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을 찾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상황이 언제예요? 원인이 x는 1일 때라고 찾는 거죠. 태초에 y는 x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있더라. 자 그래요. x의 제곱 그려봐. 그러면 니는 어떻게 그리겠어? 가장 기본적인 y는 x의 제곱이라는 걸 그려봐. 팔 내려. 자 y는 x의 제곱이라는 걸 그려봐. 어떻게 그리겠어? 그래프 그릴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점을 찍겠죠.
1에다가 1, x에다 1 넣어보면 1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9 나오니까 점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라는 친구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점 찍어. 아, 그런데 모든 그래프를 점을 찍어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발전해서 그 그래프들의 뭐 일반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x의 제곱은 기본적으로 일반화됐죠.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그 두 가지를 담당하는 게 첫 번째 누구예요? 여기 있는 a가 되는 거죠. 2차 함수라고 이름표 줬으니까 a는 0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못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집니다. x라는 친구의 이름은 뭐죠? 5글자. x의 친구 이름 3글자. 변수형 문자. 그치, 변수형 문자 또는 미지수 3글자죠. 자, 그럼 선생님 y는요? y는 그냥 함수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a가 누굴까? a 문자 이름. 기울. 아니 뭐 2차에서는 기울기가 없단다 얘야. 자, a는 얘가 변수형 문자면 얘는 무슨 문자? 그치, 개수죠. 5글자로. 얘는 무슨 문자? 일반 문자? 상수형 문자죠. 상수형 문자. 자, 그러면 이걸 왜 구분지냐면, 자, 잘 생각해봐. x가 누군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x는 뭐 할 거니까? 다 늘 거니까. 그리고 바뀌어요, 계속.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생각해야 돼. x는 바뀌어요가 아니야. x는 지금 대기하고 있어. 누구든지 나한테 들어오면 결과를 딱 뽑아내주게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x에 1이 들어가도 되고 2가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고 다 들어와도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다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a는 근데 누구야? a는 누구야? 누군지 정해져 있는데 누구야? 몰라. a가 몰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a가 모르는데 a가 양수라면과 a를 모르는데 a가 음수라면으로 구분지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만약에 a가 2면 a가 3이면 a가 4면 a가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2면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가 앞에 얘기한 거는 아래로 볼록이 나오겠고 뒤에 얘기한 데는 위로 볼록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라고 뭐 선생님 맨날 얘기하죠? 상구 뭐 상황 구분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집에서 하실 때 해설지를 보신다. 갑자기 저런 애들이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구분을 짓는다 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거를 알아 몰라? 왜 그런지 모르잖아. 그거 왜 몰라? 알아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변수형 문자는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 원래 다 그래 받아들일게 이런 입장이니까. 얘는 난 아닌데 난 다 못 받아들여. 난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상황을 나눠서 구분해줘야 돼. 그러면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래로 볼록. 그치. 이거를 아볼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a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볼록.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점 찍어서 확인해 본 거예요. 점 찍어서. 자, 그러면 y는 ax의 제곱에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 참고서나 교과서에서는 양수를 좋아하잖아요. 그치? 양수를 좋아하니까 양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자, y는 이러면 이제 누구 얘기하는 거야? 함수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습관적으로 누구 붙여주시라고요? fx, x에 관한 다항식이 나와요. 함수인데 걔가 누구라는 거죠? a의 x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2차 함수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근데 어떤 대칭성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축 대칭성이에요.
자, 축 대칭성입니다. 축 대칭이라는 건 뭐죠? 축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요 라는 거지. 같아요. 자, 그럼 축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축은 간단해요. 꼭지점에 있어요. 꼭지점의 x 좌표에 축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축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요 라고 해서 축이 있는 거야. 그럼 이차 함수를 그리려면 첫 번째 내가 뭐가 필요해? 축이 있으면 그릴 수 있겠지. 만약에 니네들한테 이차 함수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고 끝날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여기가 1,2야 라고 얘기하면 이차 함수가 조금 더 정확해지지 않겠어? 그렇잖아. 아니면 자 축이 x는 1이야 라고 얘기해도 조금 더 정확해지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넌 축 대칭성이 있더라.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2차 함수 그릴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라고 얘기하면 꼭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축 대칭성과 꼭지점은 둘 다 어디에서 완전 제곱식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y는 ax의 제곱은 뭐가 돼요? 완전 제곱식이 맞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할게. a의 x-0의 제곱 더하기 0입니다 라고 바꿔 쓸 수가 있겠지. 완전 제곱식이라고 쓴다면 말이죠. 여기가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러면요 여기에서 요거가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부호 신경 쓰세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에서 0하고 0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꼭지점은 누구다? 라고 얘기하냐면 0,0이다 라고 얘기하고 축은요 축은요 라고 얘기하면 직선이니까 x는 이라고 얘기해서 요 x좌표 요거 있죠? 요거를 따다가 쓰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는데 이때 a는 마이너스 1이고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3,-1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어떻게 그리면 돼? 좌표 평면 그리고 하나 둘 셋 3,-2이고 마이너스 2가 위로 볼록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점 y절편 정도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프가 이쁘든 안 이쁘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죠. 네. 그치? 그러면 선생님 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렵지 않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 여기에 y는 a의 x제곱과 그 다음에 누구를 같이 보느냐? 평행 이동을 같이 봐요. 평행 이동. 자, 중학교 때 배워서 평행 이동 하시는 법 알죠? 자, 알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y는 ax의 제곱 요 친구를 평행 이동을 할 건데 p, q만큼 평행 이동, 즉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평행 이동을 x는 x축 이렇게 쓰자. 자, x축 양의 방향으로 p만큼 자, y축 양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셔서 자, y는 ax의 제곱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p만큼이 여기까지 오고 x축으로 q만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축하고 꼭지점이 같이 이동했죠. 꼭지점이 원래 어디였어요? 꼭지점이 원래 어디였어요? 근데 이동하니까 꼭지점이 어디로 와요? 축이 원래는 뭐였어요? 축이 원점이라고? 축은 축 방정식을 얘기해줘야 돼. y는 0이었어. 여기였어요. x는 0이지.
그럼 평이동하면 이제 축방 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p요. x는 p가 되는 거죠. x는 p.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 있다가 여기에 어디로 간 거야? p, q로 이동을 했네. 자, 그러면 잘 보자. y는 a의 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평행 이동을 해서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만들어낼 수 있겠지. 맞아? 네. 그럼 이건 평행 이동한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전개하자. a x의 제곱 마이너스 2 p a의 x 더하기 a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이렇게 했어요. 잠깐만. 전개했더니요. 이 포맷이 이 꼬라지가 뭐가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잠깐만요.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a의 x의 제곱 더하기 왜 더하기? 마이너스 2pa를 내가 b라고 써도 되겠니? 그냥 치환해서? 네. 그 다음에 ap 제곱 더하기 q를 내가 c라고 써도 되겠니? 네. 그러면 잠깐만. y는 ax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어딘지 모르게 평행 이동한 결과는 어떤 식의 꼬라지가 나온다고?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 식은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누굴 담고 있는 거야? ax의 제곱을 어딘가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그럼 그걸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 제곱식. 자, 이거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의 근해 공식을 학교에서 유도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요거는 암기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식을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지는 식들은 완전 제곱식을 하려면 식이 어떻게 주어지겠어? 이렇게 주어지니까 굳이 저러한 건 모양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갈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 기억해줘. 왜냐면 단연간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드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파. 자, 이렇게 일단은 최고창 A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요령은 2차식과 1차식만 보고 걔네들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건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선생님 완전 제곱식이 만약에 x 플러스 m의 제곱이면 x의 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m 제곱인데 내가 이거 두 개만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x의 제곱은 그냥 가만히 있고 2m 얘가 어디로 가요? m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분의 bx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느낌이야? 2m 같은 느낌이잖아. 그럼 절반으로 다시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절반으로 들어가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으로 딱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 얘를 다시 전개했다고 가정해봐. ax의 제곱, a분의 bx까지 맞는데 이거 전개하면 이거 상수 전개하면 뭐야? 4a 제곱분의 b 제곱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4a분의 b 제곱이 더 생겼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더 생긴 만큼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근데 아까 위에 c 남아있지 않았나? 근데 그 c를 여기다 더하기 c라고 쓰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통분했으니까 잠깐만. 비제곱만 4a씩? 이거 뭐죠? 세 글자죠? 한 별씩.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 끝났어.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식을 보면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을 보면 두 개를 끄집어내라고 얘기했잖니 얘들아. 첫 번째 누구요? 꼭지점. 꼭지점 어떻게 한다고?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꼭지점은 누가 나와?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그 다음 여기는 누구라고 생각해줘야 돼? 이거 뒤에 플러스 뒤에 붙는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라고 딱 써주면 꼭지점이 완성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방정식은 축방정식. 자, 이거는 뒤에 직선에서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이 친구는 직선. 어떤 직선이냐면 y축과 평행한 직선. 자, 축이라는 거에서 y축과 평행한 직선. 자, 그 친구가 누구라고요? x는 마이너스 저 x좌표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고요. 즉 축방정식은 어떻게 찾아요? 여기가 0이 되는 거요. x는 여기가 0이 되는 거요. 이게 축방정식이라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보면 이제 이걸 보자마자 아, 너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꼭지점이야. 밝혀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야. 이런 걸로 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얘들아 자, 잘 보도록 하자.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5라는 친구를 딱 봤어. 이제 내가 꼭지점의 x좌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이죠. 그게 뭐야? 꼭지점 x좌표 2라는 거지. 꼭지점 y좌표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런데 솔직히 야, 이거를 이렇게 누가 암기해서 쓰니? 보자마자 쓱 보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이렇게 쓰고 자, 요거 보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어요. 머릿속에 누가 나오죠?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 전개하면 뭐 나와? 상수 뭐 나와? 4 8 응. 근데 여기 뭐 있어? 그러니까 보여주면 돼? 마이너스 4. 자, 그럼 꼭지점이 어디예요? 2, 마3. 축방정식은 어디예요? x는 2 이렇게 있다고. 아, 그럼 난 이제 뭐야? 2차식을 보면 그림을 이제 대충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선생님 나 이거 꼭 외워야 돼요? 라고. 그래 외워주면 좋아. 외워주면 좋은데 그래도 많이는 안 써먹으니까 일단은 기억만 해줘. 아시겠죠? 그 2차 함수는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나는 A, B, C를 완성시켜줘야 되겠죠. A, B, C를 완성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구할 개수는 몇 개? 3개. 3개의 개수를 구하려면 정보가 몇 개 필요해? 3개. 근데 정우 몇 개 줬어? 2개. 아이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지만 머리를 쓰라고 어떻게? 왜 꼭지점을 줬을까? 꼭지점 하나만 줘도 식을 절반은 완성할 수 있어. 왜? 저걸 딱 보자마자 어머나? 얼라? 이거야? 네. 되겠어? 그럼 난 파란색 입장에선 3개를 구해야 되는데 꼭지점을 생각한 2차 함수라는 걸 접하자마자 빨간색으로 왔어. 그럼 이제 내가 구할 문제 몇 개? 빨간색에서? 1개. 그럼 그걸 누구로? 0,3이니까 0 대입하면 이거 뭐가 돼요? 4a 더하기 5는 3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a는 뭐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a를 구했어.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스몰 abc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2차 함수를 완성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내가 점 3개를 줬어 정보로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해서 그치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어.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점 3개짜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연립 3개짜리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어디로 갑니까? 완제로 갑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꼭지점이라는 정보가 주어진 2차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갑니다 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파이블 입장에서 180페이지, 181페이지 자 까지 끝냈고 18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각각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이 담당하는 게 있어. 그게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아까 태규가 잠깐 실수로 얘기했지만 자, y는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얘는 이름이 세 글자 뭐라고요? 미지수. X 자, 진정하세요. 자, 얘를 보자마자 얘는 몇 차식이죠? 1차식이고 y가 붙었으니까 정확한 네임은 네 글자? 1차 함수지. 그 1차 함수에서 요 a가 담당하는 이름 세 글자. 그치, 기울, 기. b가 담당하는 이름 절편. 그럼 얘네들의 개수가 내가 뭘 담당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갖고 오는데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얘기했을 때 자. 얘들아 힘드니? 힘들어? 그래. 빨리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을 때 a가 누구 담당하는지 우리 알아. 자, 세 가지가 있겠지. 자, a는 볼록성을 담당합니다. 위로 볼록하느냐, 아래로 볼록하느냐. 그래서 이 a가 양수면, 자 이렇게 구분 지어줄게요. a가 양수면 위로, 위로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알아. C도 알죠. C는 누구야? 절편. C는 절편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2차 함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A 부호를 알으면 위냐 아래냐를 구분해서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Y 절편값을 알면 Y 절편이 여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그거 알아? 몰라요? 모르지? 그러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정우야,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B요. B가 있으면 B라는 친구 때문에 결정되는 건 B는 단독으로 결정은 못 지어요. 그래서 B는 A랑 같이 와야지. 왜요? 여기 봐봐. 얘가 여기서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고 그래서 축이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맞아? 그러면 a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b에 의해서 누가 결정되는 거야? 축이 결정되겠지. 만약에 얘들아 봐봐. 여기가 x는 0. x는 0이 누구야? x는 0이 누구야? x는 0이야. x는 0이야. x는 0인데 y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y는 다 돼. x는 0인데 y가 다 되는 직선이 누구야? 이름이 x는 0인데 원점? 그건 점이잖아. y축. x는 0이 y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편이 여기 있어. 나 그리고 축이 여기 있다고 쳐. 그리고 a는 음수야. 그럼 나 그래프 대충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그리면 돼? 적당하게 이렇게 그리면 조금 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쁘장하게 대칭스럽게 축에 의해서. 그럼 B가 담당하는 건 누굴 담당한다고? 이 축이 누구야? 너희 C 마이너스 2분의 B지. 그럼 B는 A가 양수면 여기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럼 B에 의해서 누가 결정되는 거야? 축이 결정되지. 그럼 B는 축을 결정합니다. 축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근데 축의 위치는 기억해 주세요. A가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A가 있어줘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참수에서 각각의 개수가 담당하는 게 누군지 알 수 있겠죠?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가 y는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하는데 a는 부호가 플러스, b는 부호가 플러스, c는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의 개혁을 그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a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몰르겠죠. b가 양수니까 여기 되면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음수지. 그럼 축이 어디 있어요? 왼쪽. 그치, 축이 왼쪽에 있지. y축 왼쪽에 있죠. 절편이 음수죠.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만약에 좌표 표면에 이렇게 대충 있다고 했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완성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아래로 볼록이면서 축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게요. 음수니까 대충 그리는 거야. 근데 절편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내가 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그럼 얘들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렸어요. A, B, C 부호 찾을 수 있어 없어? 했어요. 자, A는 무슨 수? 음수. B는 무슨 수야? 양수. 그렇지. C는 무슨 수야? 그렇지. 그럼 A, B, C의 부호, 그래프를 보고 A, B, C의 부호 찾을 수 있겠죠.